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학개론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은 오늘 촬영한 날짜는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추석 연휴죠. 원래대로 하면 지난주에 다 월요일 날은 3주차는 월요일에 올렸고요. 4주차는 지난주 수목금사에 올리려고 했는데 외부 일정이 계속 생겨서 부득이하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일정, 외부 회의를 가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회의를 안 갔어요. 근데 내 새끼들 하나라도 힘을 내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게 요즘은 열심히 다니는 편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주겠고요. 자, 3주차에서는 앞서서 오늘 아침 와서 또 메일 체크를 하니까 오전에 9시쯤 왔어요. 근데 한 3시간 동안 메일 하고 단톡방에 올리고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누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참 싫은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백신 맞고 또 아프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학교 규정에서 얘기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학교 오시는 날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단 학교 시스템이 그 자리에서 처리를 못하게끔 뭐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됩니다. 뭐 잠깐만요.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의 경우 그러면 여기 목록을 만들어서 일일이 적어서 제가 처리 확인까지 끝에서 확인까지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이 시스템이 한시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럼 그때 풀리는 즉시 처리합니다. 출석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출석이 아니라 성적에 관한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또 메일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백신 맞아서 아프다고 어저께 연락했는데 왜 아직까지 처리 안 해줍니까? 뭐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갔다 온 영수증을 내라고 그러죠. 그 영수증을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병원 갔다 온 그 처방전만 내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왜? 교수님 그 처방전 인터넷에서 띄워서 내는 애들 많은데요. 그 전까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죠. 부득이하게 돈을 낸 영수증, 카드 영수증인지 뭐 핸드폰에 찍히는 거지. 그걸 확인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조작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을 뭐 백신을 맞으러 가시든 집에 계시든 자가격리를 하시든 그 서류를 갖고 오시면 그것도 보건소에서 증명서 해주죠. 다행히 해준다고 돼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는 다 가입을 하라고 미리 공지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뭐냐면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쿠팡맨이 아닙니다. 쿠팡맨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의 취업, 진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지. 일일이 그거 처리하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오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메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에 해도 답을 미리 가르쳐줄게요. 답장 써줄게요. 단톡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일체 언급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공정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한동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의 경우 여권 신청 그러면서 생리 결석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남자 형제만 있고 우리 집에는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생리라는 거를 잘 개념이 안 잡혔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둘 다 굉장히 생리통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적극 저도 호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게 흐지부지 됐죠.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악용을 합니다. 생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랜덤으로 소변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확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 또한 코로나 관련 출결 또한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교수님 너무 빡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관광은 서비스업이거든요. 지금 1학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코로나 없을 때는 매 학기 답사를 갑니다. 1학기 때는 전학년 1, 2, 3, 4학년이 다 가고요. 2학기 때는 학년별로 가는 답사를 시행을 하죠.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겠죠. 지금도 트래블 버블 해가지고 괌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투어하고 뭐 인터파크인가요? 에서 하고 몇몇 여행사에서 시작을 하고 벌써 예약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도 답사를 갈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8시에 출발합니다. 8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8시 반에 인원 점검하고 9시나 돼야 출발을 하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약속 이행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8시에 출발한다고 8시까지 모이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실제로 출발을 8시 반 넘어서 하죠.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은, 택시 타고 온 사람은 투덜투덜이죠. 그럼 그 다음번에 갈 때는 8시 반에 출발한다 그러면 9시쯤 출발했구나 늦게 오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8시 반에 출발하면 8시 반에 출발한다고 공지를 하게끔 시키고요. 인원 점검은 8시 20분에 합니다 하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8시 반이 되면 우리 학과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오거나 말거나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보통 많을 때는 관광버스 6대 정도 가거든요. 학생들은 많을 때 한 300명씩 가고 작을 땐 또 200명도 가고 시간 되면 칼같이 출발해 버립니다. 환불 없습니다. 본인이 안 오는 걸 자기는 30분이죠. 그 30분을 100명, 200명, 300명씩 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날 하루 일정이 어그러지죠.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학과 초창기에 휴게소 가면 이제 화장실 갔다가 20분 후에 탑승하십시오 하죠. 30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2명이. 이리저리 둘러보면 저기서 아이스크림 빨고 있죠.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기네 둘 때문에 못 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있다. 그거는 인정해줘야죠.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칼같이 여러분들 지금 출석 부르는 거 보셨죠? 시간 전에 5분 전에 들어가 있고 시간 딱정 누릅니다. 누르고 나면 끝. 그게 특히 1학년들은 그런 게 안 되면 저하고 4학년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힘이 들 겁니다. 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서류 내라고 분명히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해서 갖고 오시면 그건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규정한 거고 아마 교육부의 훈령을 받아서 정한 걸 것 같아요. 그러면 하겠다는 이겁니다. 아니 병원에 간다고 왜 연락을 하냐고. 병원 가세요. 아프면. 그것도 갔다 오면 인정해 준다잖아.
아파서 못 갑니다. 초등학생이냐? 짜증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백신 맞네 안 맞네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확인하고 증명서 띄우면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골치 아프고요. 지난 시간에는 관광의 어원을 얘기했죠. 그래서 관광, 빛을 본다 그랬죠. 결국 빛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나은 걸 배워온다. 그러면서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귀한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경험이요. 어쨌든 관광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적인 효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탈리아의 마리오티가라는 경제학자가 어디에서 와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통계의 개념을 도입해서 했다고 그랬죠. 관광은 노는 거고 제공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는 여행사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뭐 당일치기 뭐 단품 관광 그러면 그 스케줄표에 중식 제공 써 있어요. 외국은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중식 제공 그러면 중식 제공이라고 하고 밑에다 쭉 써요. 메인이 스테이크고 그 밑에 뭐 사이드 디쉬는 뭐가 나오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냥 중식 제공. 중식 제공은요, 비빔밥만 달랑 줘도 중식 제공이고요. 아니면 도나스 2개만 줘도 중식 제공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여행사들은 망했죠. 요즘 관광객들로부터 코로나 이전에 호응을 받는 여행사들은 스케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객들이 소송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모든 나라에서 특히 학생들과의 약속은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지킵니다. 뭐 구구절절히 얘기가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려면 그거는 고객과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몸에 배워야죠. 그죠? 그러면서 마리오티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학자들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찝어주고 책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한 걸 가지고 이제 관광이 뭔데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 개념의 정의입니다. 정의. 오늘 순도 나가는 거니까 여기다 놓고요. 관광 개념의 정의죠. 여러분 교재 36페이지를 보시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상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관광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관광은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 자기의 생활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 속으로 이동하는 행위로서 심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까지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을 즐기는 인간 활동의 총체다 써있죠. 그래서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 그 밑으로 두 번째로 따라서 본서에서는 관광이란 사람이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휴양, 유람 등의 위락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인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와 관련된 것을 사상을 총칭한다. 자, 관광의 정의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책은 바뀌었는데 관광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관광이란 수업 시간에 줄줄 빠르게 얘기하듯 일상의 거주지를 탈피하여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관광이란 일상의 거주지를 탈피하여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교수님, 뭐요? 아니, 이왕 정의를 내렸으면 다 똑같이 쓰면 되는 건데, 예,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순수과학에서는 정의를 내리면 만국 공통으로 쓰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앞에서 정의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걸 되게 쪽팔려 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내두고 강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관광이란 일상의 거주지를 탈피해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앞에 줄쳐놓은 두 번째 패러그로 가면 관광은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 이 뜻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 아하,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갈까? 지겹다 이거예요. 일상이 맨날 보는 거 짜증난다는 얘기죠.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관광의 행동론에 가면 다른 교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게 신기성 욕구거든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인간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심리학이라든가 역사, 철학, 그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신기성 욕구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거. 늘상 여러분들도 보세요. 핸드폰을 저는 오래 쓰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 집 식구들 애들 보면 2년? 자주 바꾸는 편이죠. 왜? 새로운 기능이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쓰고 싶으니까. 인간의 욕구의 모든 면에서.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옷이야 추위 맞고 더위 맞고 라고 그런 개념이라면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돌아가면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그다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범주를 벗어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바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이쯤에서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를 내겠습니다. 또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수업 안 듣고 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간단합니다.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담당 교수 안범용한테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답은 없다. 보내도 소용이 없다. 그거 갖고 오면 끝나는 건데 뭐, 그죠? 답은 없다. 됐죠? 적어놔야 돼. 잠깐만요. 예,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 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또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리고 내가 그 카톡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생각을 계속 엮어가는데 상당히 차이를 많이 만들죠. 대학은 학점 받으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내 미래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환경 속으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에요. 관광? 그러니까 여행 상품도 똑같은 여행 상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 사람한테 해운대 요트 체험, 광안리 체험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그거 부산 사람들한테 팔면 어디 갖다 팔아야 돼요?
전라도 광주라든가 내륙에 있는 거 아니면 서울 그것도 바다가 멀거든요. 물론 서해안은 뭐 1시간이면 가긴 가요. 근데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 동해 바다는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다른 A 여행사에서 하는 거 그대로 뺏겨 오는 것만 하죠. 그래도 운이 맞으면 뺏기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순간은 반짝하나 영원히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끊임없이 관광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관광 산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뉴스를 보라고 얘기를 하죠. 광주에서 새로운 현대차가 해서 현대가 서포트하고 광주시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광주형 일자리 말해서 자동차 회사 만들었죠. 연봉이 한 70, 대기업의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 정도 되고, 그 대신에 광주시에서는 뭐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집이라든가 그런 걸 제공해주고 뭐 그런 조건으로 한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내고 또 파는 것도 획기적인 건 뭐냐면 인터넷으로 팔아요. 대리점에서 안 팔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쿠팡에서 고르듯이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요, 물론 경비를 줄여요. 그죠? 인건비도 줄이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는 그 많은 대리점의 자동차 딜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점점 그런 세상이 오죠. 일자리가 없어져요. 교수님, 관광은요? 관광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생겨요. 교수님 그거 믿어도 됩니까? 예, 미국도 보세요. 미국에서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없어요. 하다못해 성냥도 한 5, 6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인 교포가 거기서 성냥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냥, 불키는 성냥. 그래갖고 거기에 신문에 크게 났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이 나왔다. 그럼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아니 왜요?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애플은 미국 회사죠. 애플은 미국에서 1도 안 만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중국 가서 만들죠. 폭스콘인가요? 뭐 그런 거 해갖고. 거기서 다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난리죠. 한국 사람들한테도 한국 회사 반도체 공장 미국에 져라. 뭐 미국에 져라. 자꾸 압력 넣고 그다음 세금 깎아줄게 하고. 우리나라도요. 인건비가 비싸죠. 그리고 노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노조도 각자 자기 집단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죠. 그럼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려면, 돈이 돌려면 서비스업밖에 남은 거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꽃이라는 게 바로 관광입니다. 뒤에가 이제 관광의 정의를 할 때, 관광업이라는 것의 그 WTO의 정의를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세계관광기구 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가 또 있어요. 그거는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기구, 세계 무역기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WTO에서 전 세계에서 고용 효과가 가장 높고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산업이 관광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전에 이제 나 짜증 내다가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뉴스 보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들마다 난리거든요.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석 지나고 코로나가 또 확장이 될까 말까. 아마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백신 많이 맞죠. 어저께까지가 70% 1차 접종 70% 됐다고. 아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비율로 보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마 2차까지도. 그건 결국은 국민들이 착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서. 근데 어쨌든 백신 맞죠. 또 치료제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죠. 그러면 끝나요. 뭐 치료제가 90만 원이나 어쩌네. 그런데 정부에서 다 지원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사람이 그 약 먹고 낫는 비용 90만 원 주고 낫는 비용이나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 따져보면 그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자, 코로나는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는 늘어납니다. 이번에 괌도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꼴랑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아니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예측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관광의 정의 외우고 뭐 매주상의 정의 어쩌고저쩌고 그 백날 외우면 비전은 없어요. 비전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꼴랑 그 출석에 목매지 마세요. 학점 좀 덜 맞으면 어때? 그 과목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었다, 배웠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아, 이 시간 또 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꾸 봐야 돼요.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